안녕하세요, 모토라인입니다. 최근 현대가 아토즈 기억하시죠? 네, 그 아토즈 이후로 무려 19년 만에 내놓는 경차 캐스퍼를 발표했습니다. 이 캐스퍼 때문에 한때 국토부가 현대를 위해서 경차 기준을 바꿔줄 것이다 라는 말까지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현대가 기존 경차 기준에 딱 맞게 출시를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캐스퍼가 경차 기준에 부합이 되건 안 되건 국토부가 현토부가 맞건 아니건 다 떠나서 우리나라 경차 혜택 정책 자체가 좀 이상한 구석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나라 경차 혜택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살펴보고 앞으로 경차 혜택이 좀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냐라는 저의 의견도 함께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일단은 도대체 경차 혜택이 뭐길래 이렇게 난리야? 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일반적으로 배기량 1000cc 이하 그리고 경차 사이즈에 맞는 전장, 전폭 등을 갖춘 소형 자동차를 경차라고 부르고 정부에서는 지난 1996년부터 에너지 절감 차원, 환경보호 그리고 또 건전한 소비 문화 장려를 위해서 경차를 살 때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 그리고 차 등록할 때 취득세 면제 혜택, 채권 매입 면제 등의 혜택을 순차적으로 하나씩 막 뿌리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건전한 소비 문화라는 거는 사치하지 말라는 거겠죠. 그리고 환경보호는 그만큼 탄소 배출을 저감시키겠다라는 것이겠고 또 주차난 해소부터 시작해서 많은 의미들이 내포되어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유류세 환급 제도부터 시작해서 혼잡 통행료 할인, 차량 식부제 면제, 보험료 할인, 경차 기준에만 충족을 한다면 여러 혜택을 얻을 수 있으니까 소비자로서는 아무 혜택 없는 소형차를 타느니 혜택 많은 경차를 탈 만한 이유가 충분했습니다. 결국 소비자들이 경차를 구매하는 이유는 뭐니 해도 각종 감면 혜택과 할인 혜택을 받는 경제성이라는 거겠죠. 자, 그런데 지금 정부는 이 경차 혜택들을 축소시키겠다라는 말을 자꾸 하는데요. 이미 2019년에 경차 취득세 전액 감면 혜택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취득세 전액 감면 대신에 50만 원까지만 면제해 주겠다고 해서 그게 올해 말까지 시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취득세 50만 원이면 차량 가격을 기준으로 따졌을 때 한 1250만 원까지만 취득세를 전면 면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작년 6월에는 국토부 공청회에서 경차들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을 전기 수소차로 단계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라고 방향을 잡았어요. 없애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정부는 경차 혜택을 계속 줄여나갈 계획이라는 건데 정부가 경차 혜택을 줄이려는 이유가 뭐냐? 정부가 지난 1996년부터 경차에 혜택을 부여하기 시작한 이유, 에너지 절감 효과 그리고 과소비 현상을 억제하고 주차난과 교통난을 완화하고 탄소 배출을 낮춰보자는 취지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몸집이 작은 경차에는 배기량이 낮은 엔진이 들어가고 그만큼 배기가스도 덜 배출될 거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지난 2009년에 환경부 산하의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시행한 연구를 보면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속도인 시속 100km 상태에서는 경차가 오히려 중형차보다도 5배에서 6배나 더 많은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뿜어낸다는 게 확인이 됐어요. 심지어 지금 현재 레이의 경우에는 K5 1.6 터보보다도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뿜어냅니다. 하이브리드랑 비교하면 거의 2배를 뿜어내고요. 당연한 거죠, 사실. 힘이 약하니까 그만큼 연료를 더 많이 태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는 경차 가격입니다. 애초에 과소비를 줄이니 어쩌니 했었는데 이제 무슨 경차 가격이 아반떼의 하위 트림이랑 비슷하게 나와버리니까 솔직히 이거를 누가 사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파워트레인이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도 아니고 여전히 이산화탄소는 많이 뿜고 있는데 여전히 4단 미션 넣어서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난 해소? 오히려 경차가 주차난을 심화시킨다는 느낌도 있는데 요즘 아파트 주차장이나 백화점 주차장 가보시면 그 경차 전용 자리라고 되어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대놓는 차는 많지 않아요. 비어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일반 차들 주차할 공간이 부족합니다.
뭐 이런 이유들 때문에 정부에서도 경차 혜택을 좀 줄여나가고 차라리 여기서 쓸 세금으로 진짜 친환경차나 전기차나 수소차 쪽으로 좀 더 쓰자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뭐 여기까지는 다 좋습니다. 상식적으로 다 납득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렇잖아요. 탄소 배출량도 많고 가격도 너무 많이 오르고 상품성은 그대로인 차에 마냥 차가 작다는 이유만으로 혜택을 주는 건 누가 봐도 앞뒤가 안 맞죠.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문제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차가 실질적으로 환경에 도움이 되는 것도 없고 비싸지기까지 해서 이제 경차 혜택을 줄이고 진짜 친환경차에 좀 더 지원을 하겠다던 정부가 갑자기 또 경차 취득세 감면 50만 원 해주던 거 그거 원래 올해 말에 끝나는 거였는데 갑자기 3년을 더 연장을 하면서 그 면제 금액도 50에서 65만 원으로 늘려버렸어요. 뭐 이뿐만이 아닙니다. 또 고속도로 통행료 반값 혜택도 폐지한다고 막 얘기가 나오더니 갑자기 뭐 또 코로나 어쩌고 하면서 전면 재검토 보류되었습니다. 그러더니 정작 경차보다 훨씬 친환경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차들은 또 모터가 달려있다고는 해도 엔진을 쓰는 내연기관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면서 취득세 계속 깎아서 40만 원 됐죠. 근데 이 줄어든 40만 원 감면 혜택도 딱 내년까지만 연장시켜주고 아니 도대체 모터가 있기는 해도 엔진을 쓰니까 친환경차가 아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뭐 정부 말로는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이브리드 차보다는 전기 수소차로 유도하겠다라는 건데 그렇게 따지면 경차가 오염물질을 더 많이 배출한다고 니들이 그렇게 말했잖아. 차라리 경차 기준을 완화시켜서 경차 사이즈 좀 더 크게 만들 수 있게 하고 경차로도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 만들 수 있게끔 좀 유도를 했다면 경차 보급률을 높이겠다라는 소리와 함께 탄소 중립을 해결하겠다는 그 말이 되는 말이겠지만 이건 뭐 그것도 아니고 무지성으로 그냥 탄소 중립을 위해서 하이브리드 차는 혜택을 줄이고 탄소 배출 더 심한 경차는 서민을 위해서 혜택을 다시 늘린다? 아니 진짜 서민을 위할 거라면 차라리 경차 가격을 가지고 좀 규제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경차는 무조건 1,000만 원 밑으로만 팔아라, 뭐 1,300 밑으로만 팔아라,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경차 혜택 계속 받고 싶으면 경차를 하이브리드로 만들어 와라. 뭐 이렇게 하든가. 제발 나무를 보지 말고 좀 숲을 봐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 맨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놓고 계속 정책을 이렇게 바꾸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서민 경제를 위해서 경차에 혜택을 주는 건 다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정책의 방향성을 좀 이렇게 제시해야 될 정부가 큰 맥락에서 이랬다 저랬다 계속 이러면 그 탄소 중립이라는 정책 방향에도 반할 뿐이고 이건 뭐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감을 못 잡겠다는 거죠. 솔직히 뭐 제조사들도 힘들 거예요. 지들도 만들면서 이걸 왜 만들어야 되나 이러고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뭐 지금 하는 것만 봐서는 이래놓고 또 몇 년 있다가 또 갑자기 말 바꿔서 뭐 경차 혜택을 아예 없애버릴 수도 있는데 그럴 가능성도 지금 충분히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정부 믿고 캐스퍼를 어떻게 살까요? 큰 줄기가 친환경이면 친환경에 맞춰서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 차 아니면 뭐 그게 아니고 오로지 서민들의 지갑 사정에 도움되라고 하는 정책이라면 차라리 차값을 가지고 좀 규제를 하던가 뭐 규제를 만들어놔야 제조사들도 자꾸 그 금액 가이드 안에서 좋은 상품성을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하지 않을까요? 아니 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면 제조사들이 뭐 경전기차나 경하이브리드 차를 만들 수 있도록 좀 유도를 하든가 아무것도 못하겠으면 그냥 오락가락이라도 하지 말던가. 일본 보세요. 90년대에 그 경차 관련 법 만들어 놓고 그냥 그대로 계속 밀고 가잖아. 일본은 그 차고지 증명제라는 게 있죠. 그래서 원래 차를 사려면은 나 여기다 주차할 거예요 라는 걸 인증을 해야 되는데 경차는 자기 차 주차할 공간 증명 안 해도 그냥 살 수 있게 해놓으니까 그걸 안 사고 베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경차 판매량이 30%에 육박하는 겁니다. 답답합니다 정말.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하고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경차 혜택 좀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좋겠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또 좋은 아이디어 그리고 또 평소에 하시던 생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말씀 잘 안 드리는데 구독도 좀 눌러주시고요. 끝.